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주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3부인가요 그러면? 펄! 하하하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금 시각은 밤 9시 50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는 좀 요즘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송년회도 하나 치루었고요.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대림절과 성탄절 부근이 되면은 굉장히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많이 하고 있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즐겁기도 하고 경건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성탄을 잘 즐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사연들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겨울 노래들 들으면서 잔뜩 한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도록 하지요. 첫 곡은 낫 킹 콜의 The Christmas Song입니다. 낫 킹 콜의 The Christmas Song이었습니다. 노래가 참 좋지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1년 중 크리스마스를 가장 좋아하고 수염 나는 생명체 중에서는 주펄을 가장 좋아하는 28살 남자 펄떡떡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의 코지함과 몽글몽글한 감성을 좋아했습니다. 고기동의 어느 한 대머리 아저씨처럼 11월부터 트리를 꺼내 장식하고 책상 위에 빨강 초록 체크 테이블보를 깔고 전구들을 이곳저곳에 걸어두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잔뜩 느끼고 있었더랬죠. 하지만 그 취미는 영 좋지 못한 사건을 하나 만들고 맙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잔뜩 꾸미고 매일같이 캐롤을 들으며 코지함에 취해버리던 12월 24일 이브날, 저는 느닷없이 방에 벽난로까지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맙니다. 어린 마음에 어려울 것 없다는 생각으로 간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크리스마스 그림이 그려진 캔통을 비우고 안에 몇몇 종이와 신문 쪼가리를 넣고 집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은은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을 보며 만족한 저는 미니 DIY 벽난로를 책상 아래에 두고 불멍을 즐기며 이미 따뜻한 걸 넘어 땀이 나던 손을 억지로 대며 온기를 즐기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내 금방 꺼졌고 저는 더 확실한 땔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지포 라이터 기름이지요. 마침 제 방 밖은 가족들과 이모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음식들과 케이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감시망을 손쉽게 뚫고 기름을 챙겨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름을 조금 부으니 불길이 훨씬 안정적이더군요.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저는 도파민에 절여진 나머지 벽난로를 넘어 캠프파이어를 원하고 있었고 결국 문제집을 모두 넣어 기름을 왈칵 붓고 말았습니다. 불길은 바닥에서 책상까지 닿을 정도가 되었고 그제서야 저는 제가 초가 삼간을 다 태울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가족들이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중이었기에 저는 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액체가 전혀 없었기에 저는 결국 지퍼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체 소방 호수를 꺼내어 노련하게 약 진압을 하고 기름으로 붙은 불인지라 잘 꺼지지 않는 것을 알아챈 저는 캔통 뚜껑을 급하게 찾아 덮고 제발 꺼져라 꺼져라 기도 후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사라지고 검은 연기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바닥엔 흩날리는 재들과 제 몸에서 분출된
좋지 못한 액체들이 널브러진 상태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가족들과 저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맨손으로 닫고 정리한 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사건을 일단락 시켰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야건 코지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론 불장난은 생각조차 안 하였고 지금은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이 되었네요. 대인국의 크리스마스를 관장하는 나 산타주펄. K 심파며 억지 감동 이야기 아주 신물이 난 채로 살아왔지만 사연이 채택이 된다면 낯간지럽지만 이 자리를 빌려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만의 밥 친구, 지하철 친구, 월급 루팡 친구로 일상에 녹아들어 이젠 없이는 못 사는 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하고 슬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복귀 방송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급하게 퇴근하고 같이 눈물 흘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 이렇게 펄빵과 각종 종게임들로 다시 하루하루를 같이 보낸다는 게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억지가 아닌 정말 우연으로 마주친다면 웅취 가득하겠지만 한번 폭 안기고 싶습니다. 펄디가 가장 힘들었던 날들을 잘 이겨내 주시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날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낯간지러운 말을 더하면 멀미가 날지도 모르기에 이 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대머리 아저씨로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방송 듣기만 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귀엽다고 느껴졌던 게 있어서 오늘은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 합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주펄 화이팅! 결론,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은 나 화 안 났어 아저씨이다. 신청곡은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마지의 필요해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히 그 자체 소방 호스의 어떤 수압이라든지 그 압력이 그 불길을 진화할 만큼 건강했다는 것 정말 다행입니다. 가끔씩 유튜브에서 그 소방관 선생님들 직캠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바디캠을 달고 화재 진압 현장을 촬영한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소방 공무원 시험도 잘 보시고요. 나중에는 진짜 소방관이 되어서 불 많이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의 필요해 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밤을 들겨듣는 20대 초반 펄순이입니다. 남들에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소중한 추억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나가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던 성격이라 보통 크리스마스엔 가족들과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크리스마스는 현재까지 기억에 남는 조금은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남자와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학교에서 저를 발견하고 호감을 느꼈던 것인지 친구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사이였습니다. 연애 생각이 없던 저는 친구들의 설득과 누군가를 만난다는 설렘에 이끌려 크리스마스에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막상 약속 전날에는 친구 A와 B에게 만나기 싫다고 찡얼거리기도 했지만 참고로 A는 남자, B는 여자입니다. 결국 한번 만나보라는 말에 당일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어색한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연락도 하고 인사도 했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분과의 어색함에 친구들에게 나 지금 어떡해? 같은 문자를 보내며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그분께서 갑자기 노래가 이상한 것밖에 안 나오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이상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데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의 귀에 껴져 있는 에어팟을 말이죠. 알고 보니 그분은 앞서 말한 저의 태도 때문인지 한쪽 귀에 에어팟을 꽂고 노래를 들으며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대화는 자연스럽지 못했고 결국 저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A에게, 친구 A는 남자입니다. 친구 A에게 우리 지금 당장 만나자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분과의 시간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까지 그분이 저를 데려다 주었고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전 버스를 탔는데 저를 부르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 C가 영화관을 간다며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C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후 A를 만나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심심해진 저희는 B에게 연락해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B는 교회 사람들과 영화를 보러 왔다며 영화가 끝난 뒤에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서 B의 영화가 끝날 때까지 A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B에게서 영화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B가 그 영화관에서 우연히 C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넷은 함께 모여서 제 집으로 향하였고 추운 옥상에서 함께 불멍을 즐겼습니다. 저는 A, B, C와 모두 같은 반이었고 친한 사이이긴 했지만 이렇게 넷이 다 같이 모인 건 처음이라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불이 마치 우리 사이를 녹여주는 것처럼 저희는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람 앞에서 에어팟을 꽂고 노래를 들을 수가 있냐? 라고 친구들에게 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는 사람 앞에다 두고 나 어떻게 친구한테 보냈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추워져서 저희는 안에 들어와 떡볶이, 과자, 고구마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먹었던 고구마가 무스처럼 엄청 부드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저희는 부드러운 고구마 무스! 이 말이 웃기다며 엄청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밤이었고 친구들과 나눈 웃음과 따뜻한 순간들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분과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덕분에 저는 이 친구들과 더욱 가까운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도 저희 넷은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크고 작은 추억들을 쌓으며 더욱 친한 친구로 발전하였습니다. 약 6개월 뒤 저는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친구들은 제 생일을 챙겨주고 저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며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넷은 현재 대학을 가면서 이민을 오게 되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각자의 새로운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저 소소했던 하루일지도 모르지만 그날의 웃음과 따뜻함은 잠깐만요. 이거 뒷부분은 AI가 쓴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 아니 소중했다는 말을 몇 번 쓰는 거야?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 신청곡은 사연과는 관련 없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인 DPR 이안의 윈터폴입니다.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DPR 이안의 윈터폴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내년에 30살이 되고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를 했던 펄떡이입니다. 크리스마스 사연을 받고 있다고 하여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대학병원에는 입원 환자들이 많아서 매일 누군가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는 당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보통 당직표를 짜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거의 랜덤하게 당직표가 정해집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닌지 매년 당직표를 짜는 사람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1년, 2022년, 2023년 전부 크리스마스 때 당직을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저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매년 크리스마스 때 당직을 서다 보니 점점 사라졌습니다. 당직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1년 인턴이었던 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산타 복장을 준비했습니다. 산타 모자와 산타 망토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었습니다. 인턴의 주 업무는 환자분들 상처 소독, 체혈이었고 산타복을 입고 제가 맡은 병동에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독 리스트를 보니 제 또래 남자 환자분이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할 준비를 하고 제일 먼저 그 환자분한테 소독을 하러 갔었습니다. 병실은 1인실이었고 똑똑하고 노크를 하고 문을 딱 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병실이 문이 잠긴 경우는 처음 보기도 했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싶어 간호사실로 가려고 발길을 돌렸을 때 철컥 하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며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저랑 처음 눈이 마주친 분은 바로 교도관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소독을 하러 간 환자는 재소자였고 교도관 분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을 하며 처음으로 본 모습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부끄러움이 스멀스멀 올라와 얼굴이 산타 복장처럼 빨개져 버렸습니다. 교도관님과 1초 정도 아이 컨택이 있었고요. 저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상처 소독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당황함이 가라앉기 전에 저는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또 한번 당황을 해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침착했었는데 말이죠. 제 느낌으로는 일을 하는 동안 환자와 교도관 분들이 저를 안 보는 척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른 엉덩이 욕창 소독을 하고 도망치듯 병실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당황함을 크게 한번 느껴서 그런지 이후로는 산타 복장에 익숙해져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이 있었던 병동은 바로 대망의 소아과 병동이었습니다. 환아들을 위해 편의점에서 사탕도 준비해 체열을 하러 병동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환호를 기대했던 저는 5인실 병동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반응과 달리 오히려 보호자분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산타 좀 봐 라고 말을 했지만 환아들은 저를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얼굴이 빨개져 피 뽑는데 집중을 했고 그 친구는 내가 아는 산타는 이렇게 안 생겼어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살짝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준비한 사탕을 주지 않고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2023년 저는 내과 레지던트로 일하게 되었고 매년 그때 입었던 산타 복장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회진을 돌며 환자분들과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선물도 드린 기억이 떠오르네요.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못 보내서 산타 복장을 꺼낼 일이 없어 섭섭하네요. 펄디도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소아과 당직폰 벨소리인 안예은님의 문어의 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사탕을 그래도 줘야죠. 어떻게 그거 안 줍니까? 계피 사탕이라도 하나 줘야죠. 아무튼 의사 선생님 정말 그 당직 근무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웃음을 드리려고 산타 복장까지 입으시고 정말 멋진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문어의 꿈은 저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랜만에 또 듣게 되네요. 덕분에. 자, 문어의 꿈 듣겠습니다. 안예은의 문어의 꿈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첫 사연을 적어보네요. 때는 2022년의 12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서울의 군대 동기였던 친구와 자취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친구와 구한 집은 넓은 거실과 각방이 있던 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같이 영화를 보면서 담배를 피운다던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폭력적인 음식들을 만들어 먹는다던가 지금 생각해봐도 재미있는 추억이 많았던 집이네요. 집 근처에는 맥주가 무려 3,000원이고 실내 흡연이 가능한 그야말로 흡연자 입장에서는 천국과 같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곳에서 맥주를 마셨던 것 같네요.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언덕 위에 위치한 그 가게의 낡은 문을 밀고 들어가면 따뜻한 색의 조명들이 가게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고 벽에는 마치 도배를 한 것처럼 메시지나 낙서가 그려진 지폐들, 달러 등등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도 줄줄이 소세지처럼 지폐들이 이어져 마치 해파리의 촉수처럼 내려와 있습니다. 이곳이 독특한 점은 나이 든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젊은이들이 놀러오는 구간의 접경 지역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포용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주말이 찾아오면 성소수자, 외국인,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이곳 바에 335 모여들어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 바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데요. 테이블을 둘러싼 가운데 정사각형의 나무 단상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맥주를 들고 컨츄리송을 떼창한다던가 올드팝송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미 일기처럼 기록해놨어서 나중에 사연으로 싸볼까 싶기도 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룸메이트와 집에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넘어갈 무렵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타자와의 공감과 사회적인 룰을 지키며 살아가죠. 모두가 즐거워하고 통일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으로 약속한 이벤트에 집안에서 뒹굴거리고만 있다니, 이것은 어쩌면 진화 심리학적으로 도태된 인간이 아닌가? 라고요. 그래서 거실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같이 그 바에 가지 않을래?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난 도태된 인간이고 싶은데 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혼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혀 무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자주 가기도 했고 저처럼 주말마다 상주하고 있는 단골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휴일 전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컨츄리송보다 캐롤이 더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투박하게 섞은 진토닉 한 잔을 시키고 비어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단체로 온 외국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무도회처럼 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할아버지를 보며 웃음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자리에 저처럼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뚱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더군요. 눈썹에 피어싱이 좌우 대칭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혼자 컨츄리바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까? 저는 그 사람을 힐끗힐끗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를 반복했죠. 그런데 말이죠. 저쪽에서도 저를 훔쳐보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 시야 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개를 돌려도 옆 통수에 느껴지는 시선 말입니다. 저는 평소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어색한 상황이 스트레스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카페라던가 사람들이 붐비는 바와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취미가 생겼지요. 제스처와 표정, 입고 있는 옷, 가지고 있는 소지품 따위로 그 사람들의 취향이나 성격 등을 파악해보는 거죠. 표정과 움직임을 보아하니 그녀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지루함을 잘 견디는 다소 느린 템포의 사람 같았습니다. 또한 읽고 있던 책은 저자 장 그르니에의 섬이라는 책이었고 그 책은 웬만큼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조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남 눈치를 보지 않는 문학을 좋아하는 특정 예술 종사자 혹은 예대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굳히고 있던 그때 갑자기 웨이터 아주머니가 저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단체 손님이 와서 자리 좀 비켜줘야겠어. 미안해. 저는 알겠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모난 단상에 올라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을까 하고요. 남은 술을 원샷하고 진토닉 한 잔을 더 시킨 뒤 유령에게 떠밀리듯이 결국 그녀의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걸까 생각했죠.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는 첫인상이었기에 첫마디의 흥미를 끌만한 말을 해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우습게도 이러한 고민이 1분이 지나 2분, 5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그녀는 아무 대화도 없이 담배만 뻑뻑 피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탁상에 놓인 그녀의 담배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일제 담배였습니다. 아뿔싸, 혹시 일본 사람인가 싶었죠.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머릿속에 든 생각을 뱉었습니다. 저기 아까 건너편에서 봤는데요. 섬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표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마디는 성공이었죠. 그 섬이란 책을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건가 궁금해서요. 글쓰기 선생님이 추천해줬어요. 저도 아직 많이 못 읽어봤네요. 아, 저도 안 읽어봤는데요. 알베르 까미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고 어디선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까미를 좋아해서 섬을 읽어보고 있는 건가 생각했네요.
흥미로운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문화예술의 조예가 깊고 유럽에 있는 예술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술대학교를 졸업해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봤지만 이토록 서로의 말을 곡해해 듣지 않으며 언어에 있어서 추상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소 느낌적인 부분까지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서로에 대해 물어보고 서로의 취향을 끄집어내며 그렇게 저희는 연극처럼 대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술이 어느 정도 오른 무렵 저는 말했습니다. 이 만남의 끝이 날 때쯤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겠지요? 저는 영화를 잘 알고 당신은 글을 잘 아니까 헤어지기 전에 영화를 하나 추천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말한다고요? 개 패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새벽 3시, 4시가 되도록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알고 보니 그녀의 친구가 근처에도 있더군요. 자신은 이제 집에 가야 된다며 근처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한번 보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늦은지라 저도 그녀를 따라 바를 나갔습니다. 춥고 불 꺼진 길거리에서도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손에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그녀의 친구가 있다는 곳에 도착했죠. 그녀가 친구에게 인사한 뒤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죠. 저는 만나서 반가웠다며 해가 뜨기 전에 돌아가야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뒤돌아 집으로 걸어가던 중 그녀가 저에게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제발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별한 만남을 평범한 인연으로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상과는 다르게 제가 잊고 있던 제안에 답변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영화 추천해 주신다면서요? 저는 3시간 남짓한 그녀와의 대화를 되짚어보다가 그녀의 독특한 가치관과 이전 연애에 대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를 추천해 주었죠. 그녀는 저의 과거, 다소 거칠었던 부분들이 떠오른다며 찰스 부코스키의 망할 놈의 예술을 한답시고라는 시집을 하나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연말에도 그 바에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장가지를 쳐내며 썼는데도 사연이 길어져서, 참고로 연말에는 제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 바에 가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바에 있던 제 친구놈 하나가 말해주더군요. 양쪽 눈썹에 피어싱이 있는 사람이 혼자 앉아 있었다고요.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크리스마스 사연이 아니기에 이 이야기는 오픈 결말로 남겨놓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의 어두운 정막을 밝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신청곡으로 에어의 플레이그라운드 러브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디. 저의 크리스마스 사연은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망한 사랑도 안 망한 사랑도 없는 저에게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추억이기도 하지요. 우울하네요. 일단 02년 1월 군번 밑으로는 차렷 자세로 들어주세요. 아니, 02년 군번이에요? 잠깐만. 그럼 나도 차렷 자세로 들어야 되는데 나 02년 10월인데? 자, 때는 군 생활의 마지막 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에 내무실을 무료하게 뒹굴던 중 행정반으로부터 전달이 왔습니다. 전달 내용은 공관 마당 나무에 크리스마스 장식 대작전. 전달 온 행정병에게 아니 상병, 일병은 다 죽었니? 라고 물어보니 제가 미대를 다니다 왔다는 이유로 지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코가 밝아서 갑자기 배달 노동을 한 루돌프처럼 말이지요. 루돌프가 썰매를 끌듯 저는 트리 장식 박스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영내에 있는 공관으로 갔습니다. 공관은 우리 부대의 지휘관인 모 소장님 투스타의 거처로 마당이 딸린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나무는 3m짜리 전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꼭대기에 겨우 손이 닿는 큰 나무였는데 문제는 그 나무를 덮을 만큼 장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반짝이는 털실을 이리 둘러봤다가 저리 둘러봤다가 마치
남은 머리카락으로 빈 머리를 어떻게든 커버해보려는 것 같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모자란 장식을 어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결국 마당을 지날 때 눈에 보이는 각도에만 거의 모든 장식을 때려 박았습니다. 마무리로 텅 빈 박스 안에서 홀로 영롱하게 빛나던 크리스마스 트리 국룰인 크고 반짝이는 금색 별 하나를 나무 꼭대기에 달고 도망치듯 공관을 나왔습니다. 막사로 복귀해서 다시 침상과 한몸이 되었을 때 행정반에서 다시 호출이 왔습니다. 허접해서 빠꾸를 먹었나 보다. 장식이 너무 부족했다고 변명해야겠다 생각하며 행정방 문을 열었고 저를 본 행정관은 말했습니다. 야! 투스타가 사는 집에 별을 하나만 달고 나오면 어떡하냐? 빨리 가서 하나 더 달고 와! 저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지적에 잠시 뇌정지가 왔지만 그것이 바로 군대. 알겠다고 하고 행정반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굴러다니는 골판지 박스를 칼로 쓱쓱 그어 커다란 오망성 2개를 만들고 어디서 났는지 기억도 안 나는 금색 필름 포장지를 테이프로 기워서 개허접한 별 2개를 완성했습니다. 퀄리티가 어찌됐든 어차피 중요한 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마침 눈에 보이는 일병을 시켜 공관에 가서 드높은 곳에 이 명예의 표상을 달고 오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고 다시 코지한 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는 더는 호출이 없었고 그 마지막 겨울이 지나 봄이 올 무렵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연말과 겹친 혼란한 시국입니다. 마침 제가 복무한 부대도 요즘 뉴스에서 가끔 언급이 되는데 그때마다 더욱 군 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되네요. 부디 간절히 바라건대 내년 연말에도 아무도 다치지 않은 평화와 고요 속에서 펄밤이나 들으며 언제나 그랬듯 기대보다 시시하게 지나가는 연말을 보내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장성들의 트리는 그 자신의 계급만큼 그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아야 하는 그거 정말 재미있는 룰이네요. 신청곡을 따로 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뭔가 트리와 관련된 노래를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Underneath the Tree라는 캐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켈리 클락슨의 Underneath the Tree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펄순이입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항상 긴 펄이나 펄밤을 들으며 작업하고 있어요. 편안한 목소리와 재밌고 센스 있는 방송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주펄님. 크리스마스 특집 사연 모집을 하신다기에 갑자기 제 20살 때 연애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 글을 써봅니다. 당시 저는 09학번 대학 신입생 펄순이 열심히 수업도 듣고 술도 마시며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05학번의 한 선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85가 넘는 큰 키에 말끔한 외모,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둘러싸인 인싸력까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멋진 모습에 눈여겨보던 저는 어느 날 한 친구에게 그 선배가 모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의 연애와 썸을 겪으며 나름 연애 고수라고 자부하던 여학생이었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흑염룡이 꿈틀거리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선배, 내가 정복해봐야겠어. 그렇게 MT를 가게 되었고 그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여 선배에게 번호를 물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도 하며 즐기던 중 제 동기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심각성을 모르고 낄낄대며 사진도 찍고 놀렸지만 선배가 그러면 안 된다고 다그쳤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결국 그날 MT는 흐지부지 끝났고 저는 이 선배와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었죠. 한 달 후 학교 근처 크리스마스라는 술집에 학교 사람들이 술을 마시자고 해서 학교 근처 술집에 갔고 그곳에 흠모하던 그 선배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선배들이 신입생이랍시고 술을 엄청 줬고 결국 10분 만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계속 깡소주를 마시다 보니 완전
꽐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필름이 끊긴 상태로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저에겐 흐릿한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흐릿한 기억 속에서 그 선배와 버스 옆자리 그리고 으슥한 골목에서의 키스가 떠오르더군요. 아, 망했다. 좆됐다. 폰을 잃어버려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정신이 없었지만 일단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있는 동기에게 폰을 빌려 선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선배는 휴강이라 저와 만나게 되었고 그때서야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제가 꽐라가 되어서 선배에게 사학 여자처럼 검지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면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그 후 계속 붙잡고 술을 마셨다고 하네요. 술집을 나와서는 선배에게 매달려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중진담으로 너무 좋아했었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고백을 했고 때 아닌 고백 공격을 받은 그 선배는 못소린데 나도 이렇게 연애해보나? 일단 만나보자 라며 그날부터 사귀게 됐다는 거였죠. 그리고 키스 공격까지 한 게 맞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신이 났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그였지만 그래서인지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고 매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학교 끝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도 먹고 교내 행사도 매일 같이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제 옆에 누워있네요. 아니, 맞습니다. 저는 망한 사랑 스토리처럼 전개되었지만 결국 안 망한 사랑이 되었답니다. 저희는 2009년부터 7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이제는 결혼 8년 차.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술집에서 인연이 되어서 아이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왔고 참고로 제 생일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입니다. 참 크리스마스랑 인연이 많죠. 가끔은 남편이 내가 연애를 너무 못해본 게 아니냐? 며 불평하지만 이렇게 될 인연이었나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쩌다 사귄 거였는데 싶었지만 지금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네요. 같은 과 CC로 결혼을 해서 그런지 지금도 대학교 모임에 같이 나가면 그날을 다시 회상하며 안주거리로 얘기하곤 합니다. 펄떡이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고백 공격해보세요. 어쩌면 저희처럼 연애하고 결혼할지도 몰라요. 신청곡은 주펄님이 좋아하시는 캐롤 하나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대단한,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결혼 8년 차시군요. 이야, 그러면 내일이 아드님 생일이군요. 이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 사연자분 생일도 내일 모레겠네요. 26일이면 3일 남았군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 가족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캐롤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와 안드라데이의 Someday at Christmas입니다. Someday at Christmas였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채팅창에 출몰하셨군요. 채팅을 읽어봤는데 아니 요로결석으로 입원하셔서 병원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정말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아프시겠습니다. 제가 또 요로결석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픕니다. 요로결석 인정입니다. 그 겨울에 특히 사람들이 이제 추워지면은 땀이 안 나니까 물을 잘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겨울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생깁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많이 뛰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좀 나을 겁니다. 애 낳는 것보다 아팠다고요? 근데 아이도 낳아보시고 요로결석도 걸려보신 분의 증언이니까 요로결석이 출산보다 아프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다섯 명 낳았는데 애국자인가요? 저 요로결석 5번이면 애국자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펄디. 저에겐 크리스마스가 올 때면 한 번씩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따뜻한 크리스마스에 걸맞게 벽난로에 장작불처럼 불타는 이미 잔뜩 울어버려서 산타에게 선물을 못 받게 된 아이처럼 망한 그것도 개망한 사랑 사연입니다.
잡설은 각설하고 바로 사연 들어갑니다잉. 때는 몇 년 전 겨울, 제가 군 복무를 하던 중의 일입니다. 저는 입대 전부터 약 2년간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집이 멀지 않아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며 같이 울고 웃고 모든 걸 함께하며 깊은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한여름 눈물의 이병쇼, 훈련 기간 동안 매일같이 오던 인터넷 편지 등등 그녀 덕에 저는 힘든 군 생활을 버텨나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자대 배치 후 첫 휴가를 운 좋게도 크리스마스에 맞춰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동안 따뜻한 제주도에 2박 3일간 다녀올 계획을 짜 숙소와 차를 예약하고 휴가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지요. 시간은 흘러 휴가일인 크리스마스 전전날이 되었고 바로 다음날 제주도로 떠나야 했기에 나오자마자 여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눈물의 재회쇼를 마친 후 그녀의 랩탑을 앞에 두고 이것저것 살펴보는 와중 켜져 있는 그녀의 카톡 채팅 목록을 의도치 않게 보게 되었고 프사 예쁜 걸로 바꿨네 하하 라고 적힌 메시지를 보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듣던 꺾어지는 고무신을 직접 체험하게 된 거였어요. 충격에 얼어붙은 저를 눈치챘는지 그녀는 황급하게 카톡창을 껐고 저는 덜컥 내려앉은 심장을 부여잡고 방금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제가 본 걸 알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거듭 캐물은 전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 잠시 만났던 남자가 연락을 해왔고 연락을 하다가 단 한 번 만나 밥을 먹었을 뿐이라고 나를 몇 달 동안 못 보면서 잠깐 흔들렸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믿거나 말거나였지만 그건 제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모든 것이 끝났고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말없이 뛰쳐나갔고 울며 붙잡는 그녀를 뿌리치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동안 벌벌 떨리는 몸과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결국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와 자주 가던 한강 벤치에서 한강물을 바라보며 홀로 깡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첫 휴가를 나와서 그것도 크리스마스 전날에 홀로 술에 취해 이어폰으로 흘러나오는 온갖 슬픈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눈물을 훔치던 제가 얼마나 추해 보였을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이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보낸 2년간 겹겹이 쌓여온 추억,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군생활 속에서 그녀를 떠올리며 버티던 나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에 저의 몸과 마음은 한없이 차가워진다는 사실도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의도적으로 끊어버린 필름으로 침대에서 눈을 뜬 다음날 붕 떠버린 휴가 일정과 반대로 무겁게 가라앉아버린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지만 급작스럽게 연락받은 많은 친구들은 시간이 되지 않았더랬죠. 더군다나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사친 2명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나와 주었고 그렇게 이별 위로 급 번개 술자리가 성사되었습니다. 야, 원래 네가 아까웠어. 잘됐다 생각해. 아니, 군인 남친한테 그게 할 짓이야? 등 T와 F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친구들의 위로 스킬에 저는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던 와중 갑작스레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할 새도 없이 한 친구가 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전화를 받았고 앙칼진 목소리로 여보세요? 펄떡이 오빠 지금 씻어서 전화 못 받는데요. 근데 누구세요? 라는 만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천연덕스럽게 치더군요. 깜짝 놀란 저는 벙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수화기 건너편에서 말소리가 들리며 몇 차례 말이 오고 갔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되찾은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야, 이 미친놈아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
몰라. 걔가 갑자기 화나서 너 누구냐고 하길래 네 알바 아니신데유 했어. 라더군요. 저는 화를 내려다가 소정의 복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친구들은 이미 꽃이다며 통쾌해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다시 보지도 않을 사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친구들과 웃어넘기며 적어도 홀로 외롭지 않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폭풍과 같은 휴가가 끝나고 저는 복귀하자마자 관심병사가 되어 무수한 괜찮아의 요청을 받았고 괜찮아? 야 괜찮냐? 괜찮아? 야 괜찮지? 야 너 어디 가는데? 전투화금 풀고 가. 괜찮아? 밤에 근무를 설 때면 마음속 어두움이 고개를 내밀기도 했지만 동기들과 친구들 덕에 인해 훌훌 털어버리고 남은 군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소중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를 위해 달려나와주고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준 친구들 덕에 금방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 그때 얘기를 하며 웃곤 하는데 군 복무 중 바람에 의한 이별이라는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을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을 웃어넘길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항상 드네요. 산타도 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힘들 때 옆을 지켜주는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펄디도 펄떡이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신청곡은 그날의 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별 한날 한강에서 마신 깡소주의 가장 든든한 안주가 되어주었던 카더가든의 명동 콜링 신청해 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카더가든의 명동 콜링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펄순이입니다. 물론 저는 산타가 허구라는 걸 알게 된 지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산타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맘때면 종종 듣고는 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만 되어도 슬슬 산타에 대한 의심과 눈치를 채버리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 편인데요. 그 아래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 순수하게 믿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순수한 아이들에게 들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바로 다음 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도리, 장갑, 패딩 등으로 퐁실퐁실하게 무장한 채 들어오는 아이들을 반기며 가볍게 운을 띄웠습니다. 얘들아,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받았어? 아빠가 아이패드 사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고학년 아이. 찍으면 바로 나오는 사진이 바로 나오는 카메라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갖고 올게요. 라며 코가 벌렁거리는 아이. 레고, 핸드폰, 다이어리, 인형 등등 다양한 선물 이야기를 들으며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에 같이 동화돼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렇게 그 주에 저의 공식 질문은 계속되었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어 또 물어보았죠. 호미야,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어? 그러자 호미는 안 받았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남발했던 질문이었고 참 다양한 대답을 들었었는데 안 받았다는 말은 처음이었던지라 저는 좀 당황해버렸습니다. 안 받았다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안 좋은 일 있었나? 많이 속상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괜히 물어본 건가? 하며 혼자 머리가 뚝딱 끓였고 다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코로나 걸려서 못 왔어요. 엄마가 산타 할아버지 코로나 걸려서 못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아이빠끔몰 가서 엄마 아빠가 대신 장난감 사줬어요. 너무 예상치 못하게 재밌는 대답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임기응변으로 둘러대신 이유가 코로나 걸린 산타라는 것도 재밌고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으며 순수하게 외치는 8살 아이도 재밌었습니다. 옆에서 산타가 어떻게 코로나에 걸려? 하며 팩트 폭격을 하는 언니 어린이들과 그에 맞서며 아니야 진짜야 외치는 아이의 모습을 구경하며 그저 웃었더랬죠. 코로나에 걸린 산타 할아버지라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두 조합이었네요. 종종 요즘 아이들은 천이랑 달라, 아이답지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보여질 부분도 있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소갈맹이는 그냥 아이는 이때나 저때나 다 똑같은 아이더라고요. 20대 후반인 제가 초등학생 때일 적과 비슷합니다. 아무튼 얼른 크리스마스가 와서 저도 케이크를 먹고 신나게 놀고 아이들의 산타 썰도 물어 캐내고 싶네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매년 안 겹치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님의 노고도 참 not easy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산타 이야기도 나오게 된 거겠죠. 두 아이를 키우시는 쭈뻘님은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적당히 요령 있게 산타 역할을 잘 해내시는 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가 없어 부모님들의 입장이 궁금해 한번 여쭈어 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펄떡이들과 계속 놀아주세요. 쭈뻘님들 감사하고 제일 좋아합니다. 제 가족 연인 제외하고요. 제일 좋아요. 신청곡은 제가 좋아하는 캐롤 중 하나 진우의 엉뚱한 상상입니다. 지금 당장 저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뭐를 해야 할지. 이거 매년 고민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또 매년 크기 때문에 작년에는 유효했던 선물이 올해는 이제 유효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취향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막 작년에는 포켓몬 좋아했다가 막 올해는 마인크래프트 좋아했다가 또 지금은 또 달라지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취향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아이들도 아이들인데 아내 선물을 좀 챙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코로나 걸려셔서 못 오셨다고. 자, 노래 듣겠습니다. 진우의 엉뚱한 상상입니다. 진우의 엉뚱한 상상이었습니다. 1996년도에 나온 노래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 노래가 아마 스노우타이어 광고에 쓰여서 굉장히 히트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이어가지고 아무튼 참 겨울 냄새 가득한 노래지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디 펄떡이 여러분. 제 사연이 읽히기 전까지 따뜻하고 코지한 사연들이 가득했으려나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불과 며칠 남기고 대학생이었던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두고 할 시기라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네요. 예약해둔 식당은 여자친구더러 네 친구와 가라 하고 사놓은 선물은 서둘러 환불받는 등 뭐랄까요. 마음에 붙은 불을 서둘러 끄는 기분이었달까요? 뭐 헤어진 이유는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만날 때는 이쁘게 만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서로 손편지를 나누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손편지.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크리스마스 이브 문득 여자친구와의 기억을 모두 정리할 요량으로 손편지를 모아 종이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시 읽고 찢고 읽고 찢고 했지요. 편지에 적힌 농담에 웃기도 이별의 발단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에선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우리 커플의 이쁜 미래를 다짐하는 말에선 헛웃음과 함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읽다 보니 박스에는 연애 편지였던 것들이 한가득 모였더라고요. 이건 그냥 종이 조각이다 라고 생각하며 전기요금 청구서 따위를 더 찢어 넣었습니다. 그걸 들고 분리수거장에 내려가 담배를 연거푼 피우고 올라와서 잠을 청했죠. 그렇게 결국 와버린 아침, 크리스마스 아침. 어째서인지 누군가가 제 자취방 문을 두드립니다. 402호! 402호! 웬 할머니의 목소리더라고요. 할아버지면 산탄가? 했을 텐데요. 나가요. 잠시만요. 주섬주섬 깔깔이를 걸치고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더니 화가 잔뜩 난 할머니가 문을 가로막고 노려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발밑엔 어제 그 종이박스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 대바람부터 이거 버린 놈 잡아야겠다 싶어서 찢어진 거 다 붙여봤어. 이거 학생이 버렸지. 불싸. 어제 들고 내려가서 수거 박스에 넣는다는 걸 까먹고 옆에 내려둔 채 담배만 피고 올라온 겁니다. 어르신, 제가 어제 넣는 걸 까먹었나 봐요. 죄송.
사과를 채 마무리하지도 못했는데 제 발치로 박스가 날아들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발로 걷어차신 거죠. 치워 이거!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문. 어찌나 세게 닫았는지 문바람에 쏟아진 편지 조각들이 납을 움직였습니다. 그대로 잠시 멍하니 서 있다 보니 감정이 위에서부터 짓누르는 듯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곤 쏟아진 종이 조각을 주웠습니다. 더는 특별해지지 말고 그냥 여느 종이 조각이 되어서 사라지라고 청구서를 찢어 넣었는데 그 덕에 다시 되돌아와서 전 이걸 또 버리게 된 겁니다. 그냥 냅뒀으면 언젠가 추억거리라도 되었으려나요? 주섬주섬 손에 모아 박스를 다시 채우며 혹여나 복도에 울릴까 조용히 훌쩍인 그런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산타 왈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준다지만 그날 아침 절 봤더라면 그 남는 와인 없냐? 라며 뱅쇼라도 한 잔 나눠 마시지 않았을까요? 아, 그럼 음주운전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신청곡은 맷 말티즈의 Less and Less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 참 할머니 참 그러게 왜 분리수거를 안 하고 담배만 피우고 와가지고. 아니 저는 근데 찢어진 거를 다 붙여봤다는 게 그 청구서를 붙였다는 걸 이해한 게 아니고 그 연애 편지를 다 붙이셔가지고 모든 연애 편지 수십 장을 다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다시 주신 줄 알았어요. 아, 제가 너무 만화적인 상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시죠? 맷 말티즈의 Less and Less 듣겠습니다. 맷 말티즈의 Less and Less였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군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매우 긴 사연이고요. 또 이전 사연과 이어지는 사연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지난 11월 21일에 읽어주셨던 만우절의 나쁜 년 사연의 작성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첫사랑이 어떻게 망하는지 써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연인데요? 아니,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잠깐만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가 보다. 이거 옛날 거 다시 한번 듣고 느낌 살려서 가겠습니다. 자, 2003년 2월. 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커다란 여정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떨렸죠.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사회성도 없고 연애 경험은커녕 여자를 제대로 대해본 적이 없는 개쌉 찐따였거든요. 여자 동기들과 선배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OT조 배정을 받고 숙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호미를 만났죠. 호미는 조금 늦게 숙소로 들어왔는데 조 배정에 적힌 이름만 보고 누가 봐도 남자 이름이라서 당연히 남자 동기인 줄 알았는데 여자 동기였던 겁니다. 게다가 다른 동기들과는 다른 아우라가 있었어요. 마치 시트콤 논스톱에 나올 것 같은 세련된 외모의 친구였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에 살짝 화장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애교살이 도드라진 정말 예쁜 친구였죠. 고준희 배우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침 제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호미가 제 옆에 앉았고 전 그때부터 심장에 BPM이 마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이불을 가져오더니 니네 전기 게임이라고 알아? 라며 게임을 제안하더군요. 게임은 동그랗게 둘러앉아 손을 잡고 하는 거라 옆자리 사람과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쭈뼛쭈뼛 있던 저에게 호미가 갑자기 제 손을 낚아채더니 이불 속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여자 사람의 손을 잡게 되었고 그 순간 확신했죠. 나는 호미를 좋아한다. 술자리 게임이 시작됐고 예쁜 외모 덕분에 호미는 남자 선배들의 관심을 한 번에 받으며 술게임에 타겟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소주를 당당하게 마시는 호미를 보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 여자 선배가 야, 너희 신입생들 동기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가만히 있어? 라며 저희를 나무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옆자리 호미의 술잔을 냅다 들어 마셨습니다. 그 후로 호미가 술게임에 걸릴 때마다 제가 대신 마셔주었죠. 그런데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제가 술을 마실수록 호미는 더 많이 게임에 걸렸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제가 타겟이 되었고 한계가 오려던 차에 호미가 갑자기 제 술잔을 들어 마셔버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예뻐 보였고 제 마음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호미와 다른 동기들보다 더 가까웠지만 저는 찐따라서 번호를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선배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요. OT 마지막 날 아침까지도 번호를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롤링페이퍼에 호미가 연락하자며 번호를 적어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쁘고 떨려서 집에 오는 내내 언제 연락하지? 고민했습니다. 밤 9시쯤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술 때문에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펄떡이지? 나 밤에 영화 보느라 답장을 못했어. 속은 좀 괜찮아? 그렇게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제가 아름다운 동기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뺐더니 호미에게 전화를 걸어버린 겁니다. 야, 네가 호미냐? 펄떡이가 너 좋아한대? 저는 황급히 전화를 빼서 아이 친구가 장난친 거야. 호미야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이라고 말했죠. 펄떡이 너 술 마셨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진짜 뒤진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호미의 말에 저는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 주말이 지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호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야, 네가 빌려준 레포트 언제 가져갈 거야? 이따가 1시에 수업 없지? 후문 쪽으로 와. 저는 호미가 레포트를 돌려주고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후문에 도착하니 호미가 기다리고 있었고 주말의 일이 떠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죠. 주말에 네 친구가 한 말 뭐야? 진심이야? 화난 표정으로 물어보는 호미에게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그 친구가 장난친 거야. 미안해. 아니 장난친 건 장난친 거고 나 좋아하냐고. 그니까 좋아해? 그니까 나 좋아하지 마라. 나 완전 나쁜 년이야. 알았지? 술도 못 마시는 주제에 레포트는 고마워. 다음에 내가 밥 한번 쏠게. 호미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호미는 연락이 뜸해졌고 저도 미안한 마음에 전처럼 연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기에게 듣기로는 선배들의 술자리에 자주 풀려 다닌다고 하더군요. 쌉 인싸인 호미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점점 단념하기 시작했습니다. 00년대 영화인가요? 맞습니다. 이거 03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술자리 초대를 했습니다. 호미도 알지? OT 때 같은 방이었잖아. 후문 술집으로 와. 라고 말이죠. 당연히 호미가 있으니 앞뒤 가리지 않고 술자리에 갔습니다. 그날도 어쩌다 보니 호미와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그 친구랑 술 마셔? 가끔 마시긴 하지. 근데 너는 선배들이랑 술 많이 마신다며? 괜찮아? 죽겠지.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 좋아. 마시자. 그날 술자리는 즐겁게 끝났고 호미를 기숙사까지 데려다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너 나 아직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친구가 너 아직도 그 얘기야? 네가 나 좋아하는 거 모를까? 우리 과 애들 다 아는데? 아니 어떻게 알아? 모를 리가 있나? 네가 그렇게 했는데? 다시 고백해봐. 술 기운에 떠밀려서 저는 얼떨결에 고백을 했습니다. 맞아. 좋아하는 거. 호미는 나 CC 절대 안 해. 근데 너라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시간을 좀 줄래? 라고 말하며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호미와 다시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며칠 뒤 4월 1일 만우절 아침에 스쿨버스에서 호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만우절인데 거짓말 아니고 진짜야. 사귀자. 그렇게 호미와 인생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대학 생활을 했어요. 공부도 잘 되고
자신감도 생겨서 선배들과도 친해졌죠. 하지만 사실 이건 망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쌉찐따였고 호미는 과에서 인기가 많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격적인 망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11월 21일에 왔던 사연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사연이 이번 크리스마스 사연으로 왔기 때문에 이 과거의 사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입력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쌉찐따와 과 퀸카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하루 종일 호미만 생각해도 행복했죠. 어느 날 수업이 늦게 끝났을 때 호미가 교실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나서자마자 보인 호미의 모습에 깜짝 놀랐고 그 순간 우리 반 동기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남자 동기들이 우르르 몰려와 이렇게 말했죠. 야, 뭐야? 어떻게 네가 홈이랑 손을 잡고 가는 거야? 네, 호미는 학부에서 유명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쁘고 인기 많은 여자와 첫 연애를 하다니 정말 꿈 같았어요. 특히 호미와 처음 본 영화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극장에선 살인의 추억과 로맨스 영화 오 해피데이가 상영 중이었는데 호미는 징그러운 건 싫어 라며 오 해피데이를 선택했어요. 지금은 살인의 추억이 제 인생 영화라 가끔 그때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볼걸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중 호미와 같은 기숙사에 살던 저희 반 여자 동기 이하 세모가 호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OT 때 호미에게 술게임을 몰아주던 02학번 병건 선배가 있었는데 호미는 주로 그 선배 무리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신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가끔 술을 많이 마신 날엔 병건 선배 집에 가서 다 같이 뻗어서 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숙사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호미가 술을 마신다고 하면 계속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간고사 기간엔 그런 걱정도 잠시 접어두고 서로 도서관 자리를 맡아주고 밤새 학교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저녁에 비가 왔고 같이 우산 하나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랑 우산을 같이 쓰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란히 서서 호미와 가까운 왼손으로 우산을 쓰면 저는 비를 다 맞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산은 오른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호미의 어깨에 왼손을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고민하니까 호미가 풋! 왜 웃어? 풋? 아니, 어깨에 손 올릴 거면 올리지 뭘 그렇게 망설여? 아이, 처음이니까 그렇지.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고. 말을 해줘야 돼? 올려도 됩니다요. 그렇게 호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캠퍼스를 걷고 도서관 앞 계단에서 서로 미생물 이름을 외우며 제가 어릴 때부터 상상하던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벌어졌지요. 저는 계속 호미가 병건 선배와 술을 마시는 게 싫었고 호미는 대화 내용에 병건 선배와 관련된 얘기가 잦았습니다. 호미야, 병건 선배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뭐가? 그냥 선배 얘기인데 너 질투하냐? 내가 선배들이랑 노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너 같으면 좋겠어? 다른 남자들하고 술 마시고 노는 게? 아니 너도 여자 선배들이랑 놀던가. 너 진짜 답답하다.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나도 힘들어. 그럴 거면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그만하자고. 저는 호미의 팔을 잡으며 얘기했고 호미는 이거 놔. 꺼져. 그렇게 호미는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호미에게 연락을 하며 기숙사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호미는 연락이 없었고 결국 3-4시간 후 호미가 나왔어요. 너 여기서 뭐해? 집에 가. 난 왜 헤어져야 되는지 모르겠어. 말해봐. 왜 헤어져야 되는데? 사람 싫은데 이유가 있어?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나랑 헤어지는 게 병건 선배 때문이야? 그 순간 호미가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내가 병건 선배랑 뭐?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김펄떡, 너 정말 실망이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네가 싫다고. 아, 미안해. 아,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고 나한테 있어줘, 제발. 됐어, 정말 실망이다. 그렇게 호미는 뒤돌아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기숙사 앞에서 몇 시간을 혼자 서성이며 개찐따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호미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며 친구 납득이 1편에 나왔던 대리고백 친구, 야, 호미가 너 좋아한대!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유도 모르고 헤어졌다고? 지금 어디냐? 나 세븐일레븐 앞이니까 와라. 맥주나 한잔 하자. 늦은 새벽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다들 입을 모아 호미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펄떡아, 그 정도면 걔 진짜 나쁜 년 맞아. 야, 이별 기념으로 다음 주 수업 다 째자. 재밌겠는데? 어차피 다음 주 체육대회 기간이라 수업도 없는데 잘됐다.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대학 수업을 일주일 동안 다 째고 저의 이별 기념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수원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하면 제부도로 가서 칼국수에 소주 한잔하고 오는 걸 좋아했어요. 저희도 이제 성인이 된 기념으로 수원역에서 제부도로 가는 버스를 타고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소주를 신나게 마셨습니다. 술 취해 제부도 바닷가를 걸으며 친구들은 당시 유행하던 세븐의 와줘를 부르며 저를 놀리기도 했죠. 어떻게 부르는 거지 이제? 돌아와줘 멀지 않다면 호미야. 그렇게 민박집과 친구 집을 전전하며 신나게 놀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저는 학교에 돌아왔고 세모가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펄떡아, 일주일 동안 재밌었다며? 납득이가 아주 잘 놀아줬던데? 근데 그건 못 들었지? 얘는 그냥 무슨 이런 거 전하는 앤가 봐. 세모는. 뭐? 아니다. 이따 점심시간 끝나고 얘기하자.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거기서 호미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호미가 병건 선배와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호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병건 선배를 끌고 갔고 저는 너무 당황하고 당혹스러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이거 말해주려고 했는데 봐버렸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괜찮아? 괜찮아. 넌 언제부터 알았어? 둘이 그렇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벌써 5일 됐다는데? 너 홈이랑 언제 헤어졌지? 열흘 전에 금요일에. 그럼 너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사귄 거네? 나쁜 년놈들 진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싸해지더군요. 그 뒤로 학교에 있으면 너무 괴로워서 수업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MSN 메신저로는 여자 동기들이 이런저런 말을 걸어왔고 그때부터 개쌉 하남자처럼 호미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호미 걔 다른 남자들이랑 매번 술 먹고 외박하고 그랬다니까 나 몰래? 이런 말들을 하며 저도 모르게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미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호미를 마주치면 황급히 도망가면서도 속으로는 오늘도 너무 예쁘다 호미. 하지만 호미의 눈빛은 차가웠기 때문에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어느덧 기말고사 기간. 호미 생각에 기말고사는 완전히 망쳐버렸고 하필 종강날은 호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문자로 축하는 해줘야겠지? 아니면 선물이라도 보낼까? 머저리 같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세모가 옆에서 만류했거든요. 그리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때 저는 수원에 있는 혜태 유업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이었는데 밤샘 근무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졸려서 눈이 감길 정도였죠. 그렇게 시급 3,125원을 받으며 끝없이 돌아가는 요구르트 라인을 보며 일하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종윤아 잘 지내? 순간 당황해서 답장했습니다. 문자 잘못 보내셨어요. 저는 종윤이가 아니에요. 제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봐요. 뭐 하세요?
그냥 알바 중인데요. 이 시간에 알바를 하신다고요? 무슨 일 하세요? 공장에서 알바해요. 힘드시겠다. 문자 잘못 간 것도 2년인데 우리 문자 친구 할래요? 솔직히 새벽에 이런 뜬금없는 제안을 받아 좀 황당했지만 심심한 새벽이었기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주고받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말투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설마 호미는 아니겠지? 나한테 그런 눈빛을 보낸 사람인데 이렇게 연락할 리가 없지. 어느 날 납득이가 홍대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세모를 꼭 데려오라며 당부했어요. 그렇게 세모와 함께 홍대 어느 락클럽에서 납득이의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에 납득이가 세모에게 고백했고 그날 두 사람은 커플이 되었죠. 공연이 끝나고 납득이랑 세모랑 함께 수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호미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이미 지웠지만 11자리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못 걸었나? 끊으려는 찰나 멀리서 소근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어떡해. 받았어. 호미의 목소리였습니다. 호미야? 호미야? 무슨 소리야? 여보세요? 이내 호미의 친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팔딱이지? 나 호미 친구. 호미가 너한테 할 말 있대. 뭐? 야, 김팔떡, 잘 지내냐? 너는? 나 잘 지내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다시 만나자. 에? 뭐라고? 다시 만나자고.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병건 선배랑은 진짜 아무 일 없었어. 그날 네가 본 게 다야. 손만 잡았고 며칠 있다 헤어졌다니까. 호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나는 너 생각 많이 했는데 넌 안 했어? 지금 술김에 말하는 게 아니야. 많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야. 나만 너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가 나한테 해준 거 다 기억해. 그거보다 잘해줄게. 결국 전화를 끊고 세모와 납득이와 함께 호프집에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야, 미쳤냐? 호미가 너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은 있어? 걔 뒤에서 네 욕하고 다녔다더라. 그래, 미친놈아. 그 말을 믿냐? 한번 그랬던 애는 또 그런다니까. 아니, 안 그런데 잘해준대. 근데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넌 아니라면서도 못 잊었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 표정 보니까 걔 다시 만날 것 같다.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만날 것 같은데. 납득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호미를 못 잊었고 한 번만이라도 믿고 싶었죠.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커플이 시작된 후로 저희 A반과 B반 동기들의 사이가 틀어졌고 그걸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호미야, 근데 니네 반 애들이랑 우리 반 애들 그게 뭐 걱정이야. 비밀로 하자.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한다고 안 걸릴까? 학교 말고 밖에서 만나면 되지. 아, 그래. 잘해줄 거지? 술도 안 마시고? 술 안 마실게. 진짜야. 그렇게 호미와 다시 만나기로 하고 명동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명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주말이면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핫한 곳이었죠. 사람들 구경에 정신이 팔려 있던 그때 멀리서 호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던 호미는 제가 좋아하던 무릎 위로 올라오는 청치마에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사이에 머리를 많이 길렀다는 정도? 머리가 길어지니 더 청순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만나서 점심을 먹고 명동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미가 말을 꺼냈죠. 여기 명동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커플들이 모이는 데래. 아, 그래? 크리스마스에 꼭 너랑 여길 다시 오고 싶어. 아니, 지금도 이렇게 사람 많아서 휩쓸려 다니는데 괜찮겠어? 그게 더 재밌지. 여기 키스타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상가들이 같은 시간에 불을 다 끈대. 꼭 와보자. 그날의 호미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눈빛도 말투도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만날 때마다 작은 선물과 손편지를 챙겨주고 우리 둘의 이름을 넣어 만든 동화책까지 선물해줄 땐 정말 감동했죠.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그런 기분을 느낀 그해 여름방학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무작정 버스를 타고 망상 해수욕장에 놀러가기도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기도 하며 비밀 연애의 설렘 속에서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2학기가 시작되면서 호미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호미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나 오늘 땡땡 선배 군대 간다고 술 마시자는데 하루만 딱 마시고 오면 안 될까?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늘만이야? 오늘만이야? 학교에서 술 안 마시기로 한 거 알지? 응, 오늘 딱 하루만. 호미의 귀여운 부탁에 저는 결국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술자리에 가는 날이 늘어났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엔 함께 명동에 가서 옷 구경을 하거나 영화를 보곤 했지만 호미는 점점 이런 데이트를 지루해하는 듯 보였죠. 영화 재미없었어? 이범수 진짜 웃기지 않았어? 아니 재밌긴 했는데 졸업증 뭐 이런 거 징그럽더라. 졸리던데? 난 재밌던데. 다음에 더 재밌는 걸 보자. 영화 말고 딴 거 하자. 네가 찾아봐. 알았지? 그러던 어느 날 보고 싶었던 영화 올드보이가 개봉했습니다. 이건 꼭 봐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호미에게 말했죠. 금요일에 학교 끝나고 명동 가서 영화 보자. 또 뭔 영화? 올드보이. 엄청 재밌대. 그래? 그날 괜찮아. 수업 끝나고 보자. 기대하며 약속 시간을 기다렸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호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니 1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이 창백한 채 나타났죠. 나 물 좀 사다 줄래? 알았어. 물을 건네자 호미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너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어제 일찍 들어간다며? 아니 마시다 보니까 밤 새게 됐어. 미안해. 영화 몇 시야? 안 늦었어? 아니, 다음 거 보면 돼. 근데 괜찮아? 아니 죽을 것 같아. 버스 타자 일단.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호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펄떡아 나 비닐봉지. 황급히 기사님께 비닐봉지를 요청해 가져왔더니 호미는 그 자리에서 봉투에 구토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었지만 말없이 토사물 봉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 컨디션이 나아진 호미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죠. 펄떡아 미안해. 다음엔 안 마실게. 오늘 영화랑 밥 다 내가 살게. 봐줘. 왜 그래? 미안해. 주말에 같이 있을까? 어디 갈까? 제가 대답하지 않자 호미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펄떡, 왜 그렇게 화가 난 건데? 내가 사과했잖아. 너 술 안 마시기로 하고 이렇게 술 냄새 풍긴 게 한두 번이야? 약속했잖아. 조금만 마시기로. 아니 마시다 보면 기분 좋아서 그런 걸 어떡해.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남자가 쪼잔하게. 아이 진짜! 저도 모르게 명동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호미는 더 큰 목소리로 응수했어요. 야, 나 이런 거 다 알면서 만난 거잖아. 여자친구가 술 먹어서 힘든데 꼭 이래야 돼? 이럴 거면 나랑 사귀지 말던가. 명동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고 저는 수치심에 호미를 두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이후 호미의 사과로 화해는 했지만 이럴 거면 나랑 사귀지 말던가 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호미를 다시 만난 걸 조금씩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호미를 보면 화가 누그러지고 술자리에 가는 호미를 보면 다시 불안해지고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캠퍼스에 차가운 바람이 돌기 시작할 무렵 호미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앞 카페로 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비밀 연애 중이니 수업 시간에는 절대 만나자는 말을 안 하던 호미였기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펄떡아 왔어? 뭐 마실래?
그냥 아무거나. 커피를 마시며 어색한 공기가 저희를 감쌌고 그 불편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미안해 펄떡아.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할 일을 저질렀어.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잠깐 시간을 갖자. 아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나쁠 때도 있지만 좋을 때가 훨씬 많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미안해. 나 말 못하겠어. 그냥 조금만 기다려줘.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고 저는 지난 5월에 헤어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별이겠구나. 그렇게 기말고사를 지나 종강할 날까지 호미와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험은 망쳤고 저는 다시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우울하게 보냈죠. 그러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라면 호미도 날 만나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새벽부터 꽃단장을 하고 버스를 타고 호미가 사는 파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도착한 시각은 오전 10시. 호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더군요. 할 수 없이 PC방에 들어가 친구들과 즐겨하던 실 온라인에 접속했습니다. 그때 납득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팔떡! 크리스마스인데 홈이랑 안 놀고 실 들어왔냐? 이따 만나려고. 나 파주 왔어. 뭘 그렇게 빨리 갔대? 명동 갈 거 아닌가? 그렇게 명동 가고 싶다 하더만. 만나서 같이 가려고. 그렇게 PC방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저녁 무렵 호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야?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나 알바 끝나고 지금 약속 왔는데 왜? 나 파주 왔어. 너 보러. 파주? 말을 하고 와야지. 나 약속 있어서 늦게 들어갈 텐데. 괜찮아. 기다릴게. 뚝. 호미의 차가운 말투에 신경이 쓰였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다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호미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나 금촌 로타리인데 택시 타고 데리러 와. 그렇게 택시를 타고 호미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호미가 타자마자 한 말은 이랬습니다. 야, 왜 왔어? 진짜 말도 없이 찾아오고 그래. 아저씨, 금촌 땡땡 아파트로 가주세요. 나랑 안 놀 거야? 미쳤어? 지금 어딜 가? 택시는 아파트 앞에 멈췄고 호미는 내리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집에 들어가야 돼. 아빠한테 혼나. 너도 집에 가. 늦었어. 야, 나 차 끊겨서 못 가. 택시 타고 가. 결국 호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PC방으로 들어갔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맥주와 컵라면을 먹으며 새벽 첫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갑자기 호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김펄떡. 너 잘 곳 없지? 어디야? PC방. 아휴, 너 때문에 내가. 야, 우리 집에서 자. 아버지 주무시니까 몰래 들어와. 호미는 침대에 저는 바닥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아니, 말을 하고 와야지. 아이, 보고 싶어서 그랬어. 크리스마스잖아. 에휴, 얼른 자자. 그런데 아까 마신 맥주 때문일까요? 배가 아파오는 겁니다. 참을 수 없어서 호미에게 호미야, 나 화장실. 미쳤어? 아빠 깬다고. 참아 좀. 진짜 못 참겠어서 그래. 진짜 몰라. 나도 그냥 나가던가. 저는 배가 너무 아파서 결국 호미 방에서 호미의 집에서 황급히 나와 다시 PC방으로 전력 질주에 뛰어가서 일을 받고 새벽 내내 혼자 PC방에서 멍하니 호미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오는 버스 안에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호미는 이미 저에게 마음이 없는 것 같았죠. 그렇게 아침 일찍 집에 도착해 깊이 잠이 들었고 저녁이 되어서야 깼습니다. 납득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술이나 한잔하자. 세모는 오늘 대목이라 알바해야 해서 못 와. 다들 모이기로 했어. 술집에 모인 친구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다들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호미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다시 만나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헤어져. 전화해 당장 헤어져. 결국 납득이가 제 핸드폰을 들고 1번을 길게 눌러 호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건네받아 호미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펄떡아, 잘 들어갔어? 너는 뭐해? 아까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술집이야? 뭐 할 말 있어? 나 이제 못 견디겠어. 헤어지자. 한참 침묵하던 호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래, 펄떡아? 이미 우리 끝난 거잖아. 잠시 생각한 것 같은 호미는 그래, 어쩔 수 없지. 잘 지내. 그래. 그렇게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시작된 첫사랑은 크리스마스 날 끝나버렸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땐 왜 그렇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잘해준다며, 술 안 마신다며, 자기가 잘한다고 해놓고. 해가 바뀌어 2004년 저는 학과 집행부의를 맡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호미보다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헤어스타일도 샤기 컷으로 바꾸고 옷 스타일도 조금 더 깔끔하게 입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학부제이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는 각자 원하는 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는 B학과, 호미는 A학과를 선택했죠. 한참 B학과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같은 반이었던 A과 친구가 갑자기 저를 자기네 과로 끌고 갔어요. 근데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그 얼굴, 호미였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했지만 눈치 없는 친구는 억지로 그 방에 앉혔죠. 20명 정도의 인원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왕게임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다. 눈치 보다가 나가야지. 왕게임은 시작되었고 갑자기 어떤 선배가 8번하고 18번 1분 동안 키스 라고 했고 번호를 보니 저는 18번이었습니다. 근데 8번이 호미네요? 저와 호미의 관계를 아는 동기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선배와 후배들은 키스해 외치더군요. 저는 어찌할지 몰라 도망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호미가 먼저 다가와서 입술을 저에게 붙이더군요. 이 상황을 모르는 선배나 후배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호미와 저는 몇 개월 만에 키스를 공개된 곳에서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뛰쳐나와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호미가 따라 나왔습니다. 펄떡아,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내지. 그런 거 같네.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근데 너랑 나랑 어떻게 딱 걸리냐? 그러게. 하필 너랑 걸려서 당황했다. 난 너랑 걸려서 다행이다 싶었어. 야, 근데 내가 생일 축하 문자 보냈는데 답도 없냐? 바빠서. 나 그만 가볼게. 재밌게 놀아. 잠깐만, 펄떡아! 저를 잡는 호미를 뒤로 하고 계단으로 황급히 올라갔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호미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세모와 얘기를 나누던 중 세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펄떡아, 호미랑은 잘 정리했어? 어느 정도. 근데 힘들더라. 근데 펄떡아,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미친 촉새. 뭔데? 세모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축제 때 너 납득이네 학교 갔었잖아. 그때 호미랑 병건 선배가 과 주점에서 다정하게 술 마시고 갔다더라고. 보내들 말로는 사귀는 것 같았다는데? 축제는 10월이었고 그때는 저와의 데이트에서 호미가 지루함을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에이, 설마 사귀진 않았겠지. 많은 사람들이 호미랑 병건 선배가 사귀는 걸로 아는 것 같아. 확실하지 않아서 너한텐 말 못했어. 납득이도 말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 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잊어버려야지.
고마워, 얘기해줘서. 아, 그리고 병건 선배도 1월에 군대 갔어. 근데 호미가 공공학번 복학생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더라. 병건 선배는 이거 모를 거야. 지도 당해봐야지. 나쁜 놈. 병건 선배도 결국 호미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묘하게 통쾌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2004년 2학년 개강을 맞았고 세모의 권유로 병건 선배가 동아리장이었던 밴드부에서도 활동을 시작하며 나름 즐거운 2학년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병건 선배는 100일 휴가 때 호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술만 마시다 휴가 복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일병 휴가 때는 동아리 모임에서 병건 선배를 만나 호미와의 관계에 대해 사과를 받긴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개새끼 하고 욕했죠. 호미와의 첫 연애는 2번 모두 환승 이별을 당하며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호미와 비슷한 인상의 여성은 피하고 순진하고 착한 이미지의 여자분과만 연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니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도 처음 본 영화 제목, 며칠 날 뭘 했는지, 호미의 핸드폰 번호와 생일까지 생생히 기억날 정도니까요. 특히 2003년은 좋은 노래와 영화가 많았던 해였죠. 지금도 그때 보고 들었던 영화와 노래는 정말 다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는 호미보다는 행복했던 저를 떠올리게 해서 아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호미와의 일 때문에 파주는 다시 안 간다. 나 파주 쪽으로 오줌도 안 논다. 했지만 바로 다음 해 정말 웃기게도 군대를 가게 되는데 자대 배치를 파주로 받게 되어 호미에 대한 트라우마를 2년 동안 안고 군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 참 웃기죠? 사연을 적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며칠 동안 우울했던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호미와 헤어지고 정말 많이 들었던 MC 더 맥스의 12월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2003년에 파주에서 군생활을 하셨으면 저와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군생활을 하셨군요. 아 진짜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왠지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들이었습니다. 참 거의 잠깐만요. 이게 언제 쪽이야? 2003년이면은 한 20년도 넘은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정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이 아마 마지막 사연일 것 같은데요. 발하 사연을 2개나 올렸지만 하드코어 괴인 및 똥오줌 이불 킥으로 인해 2개 다 커트를 당하여 난 왜 극단적인 일밖에 없는 건지 하며 좌절하던 와중에 크리스마스 사연 모집을 한다 하여 다시 도전해 봅니다. 때는 2021년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쓸 때였습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고 하던 시기였었죠. 가뜩이나 폐쇄적인 한국에서 얼굴까지 가리니 너무 답답하고 싫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진 채로 인터넷을 보다가 브래드 피트와 송강호 씨가 시상식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중후한 아저씨들의 악수하는 사진이 저에겐 너무 멋지고 쿨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과 남자로서 닮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빵형에게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빵형의 리즈 시절엔 제가 응애였기 때문에 유튜브로나 과거 리즈 시절 인터뷰 영상들을 보며 덕질을 하게 되었어요. 빵형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들의 인터뷰나 수상소감 영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개간지나는 제스처들을 사용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챘을 때는 상대방을 손으로 가리키며 Gotcha 라고 한다든지 목표를 말할 때에는 양팔을 들고 양손 검지를 하늘 쪽으로 가리키는 이러한 제스처들 말입니다.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스처를 취하며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치 보이긴 하지만 조금씩 따라해봤습니다.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도 조금씩 해봤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저를 멋지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당시 솔로였던 저를 포함해 솔로 3명이서 홍대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들어간 술집은 칩을 주고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게임을 하고 칩을 따고 그것을 돈처럼 쓰고 자연스러운 합석까지 이어지는 술집이었습니다. 취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이기면 주먹으로 책상을 가볍게 치고 좋아하며 타이타닉에서 배에 오르기 전 디카프리오가 포커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혼자서 오마주했습니다. 그렇게 여성분들과 합석도 하고 재밌게 놀았었죠. 제가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그분들이 배가 아프니까 그만 좀 웃기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자분들이 자기들도 다른 테이블에서 게임 좀 하겠다고 잠깐 일어났어요.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죠. 근데 여자분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들리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어떡할 거야? 재밌긴 한데 뭔가 존나 오글거려. 걔 눈썹 꿈틀거리는 거 개 짜증나지 않냐? 유아인인 줄? 저는 화장실에서 눈치 보다가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한테 처음 존댓말 쓰는 것처럼 한동안 제스처를 쓰다가 안 쓰며 말하자니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여자분들도 갑자기 왜 말이 없어졌냐고 하더군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졌다고 둘러댔습니다. 광대가 한 명 사라지니 저희 테이블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다른 놈들이 채가더라고요. 그 대화를 듣지 않았더라면 어깨를 으쓱하며 Come on! 하며 이러지 말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동네로 돌아가 순댓국 먹고 집에 가서 잤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제스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에게도 분위기 망쳤다고 욕먹고 처음 본 여자들에게도 욕먹은 성탄절 쌉손의 이불킥 망한 사랑 사연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펄디와 펄떡이 분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엔 모두 각자의 괄호 열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괄호 닫고 목표를 꼭 이루시길 굿바이 괄호 열고 손키스 괄호 닫고. 신청곡은 그때 당시 많이 들었고 이날의 상황과도 좀 비슷한 실크소닉의 Smoking Out the Window 신청합니다. 추신! 지금은 여자친구에게만 종종 제스처를 취하는데 처음엔 역겨워하더니 지금은 발톱 냄새처럼 중독성이 있다며 본인도 따라하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실크소닉의 Smoking Out the Window 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사연 모두 읽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사연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에 어느덧 자정이 넘어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잠드셔서 모레쯤 일어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좋은 휴일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오늘은 왠지 그 마지막 사연이 뭔가 2000년대 초반 게임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1999년에 2000년 넘어갈 때 밀레니엄 캐롤이라는 그 컴필레이션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가수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한 소절씩 불렀답니다. 자, 한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할리데이 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펄이었습니다.